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독일도 동참하는 반도체 규제, 반도체용 화학품 중국 수출 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을 향한 반도체 제재가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를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죠. 칩포도 결성했고 네덜란드와 일본도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에 동참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독일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독일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독일도 동참하는 반도체 규제, 반도체용 화학품 중국 수출 금지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28일 독일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소식통은 독일의 대중 반도체용 화학품 수출 통제에 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고 논의에 참여한 정부 관리들은 이런 조치가 중국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 통제 논의가 가는 것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중 반도체용 화학품 수출 통제를 검토하는 것은 독일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독일의 보쉬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메르켈 총리 이후 등장한 올라프 숄츠 정부는 독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보다 공정한 시장 접근을 촉구하고 있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멀크와 바스프 등 독일 화학기업들이 생산하는 반도체형 화학물질 중 일부가 중국에 판매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멀크와 바스프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지금 바스프의 주가 같은 경우는 4%가 급락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3월에 독일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중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대변인은 기술 수출 통제는 계속 검사, 확대, 업데이트해야 된다고까지 강조를 했죠. 슐츠 정부는 중국 관련 전략 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발표할 계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반도체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파운드리 회사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저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현재 독일과 유럽연합은 보조금 지원으로 유럽 현지의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고 있죠. TSMC는 독일의 첫 유럽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텔은 지난해 독일 마르데부르크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텔도 역시 인텔은 독일 마르데부르크에 17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5조 1207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 다시 말하면 파운드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죠. 세계적으로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는데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게 지금 애를 먹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독일과 같은 경우는 eFuel을 사용을 해서 내연기관차를 계속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독일 보쉬는 미국 TSI 반도체를 인수했습니다. 보쉬는 연내 경쟁당국에게 허가를 받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인데요. 여기 경쟁당국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이 경쟁당국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보쉬의 TSI 반도체 인수는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용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고 지금 불리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수한 것입니다. 이미 독일의 드레스덴과
로이틀링엔의 2개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보시는 이번 투자로 전기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쉬의 이번 인수는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 그래서 지금 독일과 같은 경우는 TSMC 들어오죠. 그리고 인텔 들어오죠. TSMC가 거의 미국의 그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 그리고 TSI 반도체 인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미국의 눈치를 반드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죠. 중국 상무부는 공정하고 평등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중국도 이번 독일의 수출 규제에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일본, 네덜란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했거나 제한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은 제한했죠. 이미 제한을 했고, 그래서 SMIC, 그 양쯔 메모리, 그 허페이 창신, 이 회사들이 지금 다 제재 대상에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많이 지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 수출 제한 준비 중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들려오는 소식에는 네덜란드의 ASML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니까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장비까지 수출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중국 업체들이 미국 기술을 능가할 장비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국은 독일을 포함한 전반적인 유럽 국가들과 관계가 긴장되어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주 전 시진핑 국가주석과 프랑스 대통령이 무기한 우정을 선언한 후에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시진핑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재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말아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체코 대통령이. 또한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237년 만에 세계 1위 국가가 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의 변화 추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결국 인도가 4월 15일 기준으로 지금 중국을 뛰어넘었다라고 보고 있죠. 또한 현재의 추세로 볼 때 2100년대 초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계 경제의 무게추도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굳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중국에서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고, 또한 희토류도 많이 나오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투자도 했던 것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인도가 중국만큼 성장하면, 그 인도가 중국만큼 인프라가 생기면, 이러한 가정 하에 보면 굳이 중국 이 어려운 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인구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인구가 생산 소비 성장률과 직결되는 각종 경제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은 미국의 견제 때문에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고자 지금 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대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제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까지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원래는 2020년도 초까지 해서 2도련선까지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2014년, 15년까지 1도련선은 확실히 자기의 그 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도련선은 지금 이게 좀 틀렸어요. 이게 좀 틀리고, 이 대만을 포함한 오키나와 이쪽으로 해서
이 베트남 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게 1도련선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그림이 좀 틀렸는데 괌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3도련선은 이쪽 알루션 열도 하와이까지 미국을 몰아낸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중국이 대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태평양밖에 없죠. 태평양밖에 없는데 이 중간에 있는 섬나라 딱 하나, 여기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바로 대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국이 여기 인도양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미얀마에 지원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옆에 방글라데시까지 힘을 싣고 있다. 원래는 인도도 포함시키고 싶었지만 인도가 지금 미국과 그 쿼드 조약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노렸던 나라가 스리랑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파키스탄도 이제 그 파이프라인까지 연결해서 가스관과 석유관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반도체 규제, 이게 단 한 나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간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힘은 특히 SMIC가 지금 첨단 공정에 대해서 포기한다라는 소리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번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휘둘리지 마라. 대만을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 붙었을 때, 싸웠을 때 여기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휩쓸려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라고 지금 이미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